해야 할 숙제를 왠지 하기 싫고, 내야 될 공과금도 왠지 내기가 싫고, 이렇게 해서 미뤘더니만 결국 연체금이 날아왔습니다. 정말 숙제처럼 미룰 수 없는 그런 월요일, 윤동원의 보편적인 노래와 함께 하시죠. 11월 4일 월요일, 윤동원의 보편적인 노래 시작합니다. 네, 주주클럽의 센티멘탈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왠지 좀 기분이 그래, 이런 날 있죠. 이럴 때는 왠지 더 해야 될 일도 하기가 싫고 막 미루고. 좀 신기한 게 사실 미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좀 미루게 돼요. 저는 보험료 이제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면서 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좀 못 바꾸고 있게 되더라고요. 과태료 같은 거, 뭐 벌금, 세금, 참 정말 내기 싫은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낼 거면 낼 수밖에 없겠죠. 빨리 내는 게 낫겠죠. 물론 이제 좀 부당하거나 이렇다면 또 안 내기 위해서 뭐 항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데, 그냥 막연히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참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저라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월요병 퇴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1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이긴 했지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11월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너무 낯설어요. 날짜에서 11월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어색함. 정말 처음에 제가 10월 얘기했었죠. 10월 왜 10월일까? 또 입에도 안 붙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월이 익숙해지니까 11월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평소에 11월이라는 말을 자주 안 하니까 이상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주말 내내 많이 했습니다. 11월. 오늘은 월요일, 그쵸? 2부에서 영화 인디유 코너가 있는데, 항상 그 훈남 공기현 감독님과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연달아서 우리 대박이 터졌습니다. 정말 그 영화계의 훈남. 정말 이분 정말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말씀을 다 드리질 못하겠어요. 아무튼 훈남 게스트분이 나오십니다. 어떤 분이실까 힌트를 좀 드리면, 이분은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의 감독님이시고요. 정말 이 순수한 그 외모와 심성, 정말 그 공기현 감독님과 제가 사담을 가끔 하면 이제 이분 말씀이 가끔 나와요, 얘기가. 그러면 공기현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인품과 그런 것들이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영화판에 그런 사람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빼면은 이제 공기현 감독님 빼면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되게 좋으신 분들만 만나게 되니까 영광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기분이 더 좋습니다. 네. 큰미미님께서 댓글로, 그 훈남 게스트는 내 건데, 내 거였는데, 영화인디유니까 거의 보내드리오리다라면서, 또 이렇게 또 질투에 이 한마디를 남겨주셨네요. 소잡사님께서, 출첵이요, 오늘도 팬클럽에 잠식당하나요? 오늘 분은 좀 그래도 그 사회적 뭐랄까, 연배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양상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지난주 나오셨던 배우님들은 또 풋풋하고, 배우 감독님들 다들 풋풋하고, 뭐랄까, 좀 아직 그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었잖아요. 20대.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더 중후한 매력이 있는,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모님께서 미미님과 쟁탈전하던 그분께서 오시는군요. 바로 그 게스트분이 오십니다. 기다리면서 기대할게요. 기대하면서 기다릴게요.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팬클럽 후덜덜. 근데 이분은 만약 팬클럽이 있다고 해도 정말 젠틀하실 것 같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소녀님께서 또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약 안 먹고 버텼더니 너무 호되게 알아서 오늘은 병원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환절기에 보표님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와서 주사도 한 대 맞고 나니까 좀 말할 만하네요. 저는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 하는군요. 그것도 무려 훈남이라시니 기대하면서 기다릴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진 찍나요? 두님께서 출첵이요. 훈남 게스트 완전 좋아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품과 그 성품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창작하는 바운더리에서 이런 분들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보석 같은 분들이죠. 오늘은 보석들이 다 모이는 그런 날. 보석 비빔밥? 뭐 그런 날이 되겠죠. 보람님께서 훈남 게스트가 기대돼요. 벌써 월요일도 끝나가네요. 출첵용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또 여러분과 출첵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양동근의 골목길 그리고 김거지의 밤이라 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2K2 해적 디스코 왕대다 스타제 기획시대 NYDG 양동근의 골목길, 김거지의 밤이라 그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좀 분위기 많이 다르죠? 근데 골목길이랑 밤이라 그래 약간 좀 느낌이 좀 오잖아요. 골목길이 좀 무섭고 막 으슬으슬한데 이게 밤이라 그런 것 같아요. 또 낮 시간대 골목길만 예뻐요. 햇살 막 들이쬐고 좀 낡은 어떤 그런 길이긴 하지만 전 어릴 때 아파트 단지 살아가지고 또 저희 동네에 뭐랄까 좁은 골목이 없어서 골목길이란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진짜 말로만 듣고 골목길이 어떤 걸까 어떤 느낌일까 그냥 집 사이에 있는 게 골목길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만 다닐 법한 그런 골목길을 나중에 이제 대학 와서 자취하면서 처음 가보게 됐는데 이거 좀 무섭기도 하고 밤에는. 그런데 또 낯선 곳에 이런 골목길 다니면서 묘한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낡은 집과 오래된 그런 어떤 거리들, 좀 손때 묻은 그런 것들 되게 좋았는데 혹시 무섭다면 밤이라 그렇습니다. 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있을까봐 막 겁나고 그렇죠. 역시 또 게스트를 공지하고 나니까 게스트가 계실 거다, 오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어떤 분이 게스트 오실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요. 시샘과 이런 걸 보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공 감독님이 또 침투하셨나? 아니 그럴 분이 아닌데 그쵸?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팍팍팍 달아주셔가지고 자 정신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만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대구 경북 지역 조합원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지역의 조합원님들과 어울림 한마당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010-9568-8064 또는 010-6269 힘들다 7154로 문자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또 지역 모임에서 많은 분들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점리다님께서 한 번 더 신고합니다. 1913년 11월 4일 7시 덕보? 출첵을 명받았기에 출첵합니다. 충성하셨는데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격이 없는 방송이니까요. 내가 좋아님께서 헐 오프닝 멘트가 오늘 내가 가방을 뒤적이다가 뒤늦게 발견한 주정처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내 얘기야 마셨어요. 그쵸, 이거 낼 거면 빨리 내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막 이런 거 막 특히 이런 거 건강보험 이런 거 왠지 좀 국민연금 이런 거 좀 늦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낼 거면 괜히 과태료만 내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광님께서 출첵 덕원님 화이팅 하시네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좀 어거지로라도 좀 힘을 빠샤빠샤 넣어야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한 번 힘나고 나면 또 괜찮으니까 좀 힘을 억지로 내봅니다. 대구날자님께서 오랜만에 라이브 청취 감사합니다. 웃음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신고해요님께서
한 글자 빠져서 또 하셨어. 59분 50초에.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부드러운 남자 윤덕원이 진행하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니까요. 서잡사님께서 훈녀는 대체 훈녀 게스트는 언제쯤 나옵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니 굳이 훈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저희 뜨거운 저희 박 PD님 계신데 굳이 또 네. 씁쓸한 표정이 난무합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적당히 씁쓸하고요. 네. 또 다시 힘을 내면 되니까요. 훈녀 부릅시다. 네, 훈녀 게스트 부릅시다. 이거 근데 게스트 섭외에서 좀 힘을 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능한 선에서 하는 거지 괜히 또 그렇게 한다고 억지로 그러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그런 방송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경청자님께서 양동근의 골목길은 무섭기보다는 신나고 째지는 기분일 듯. 그럴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돼서 막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어두운 골목길이 막 그 나이트클럽처럼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막 동네 아주머니 만나고. 참. 확 또 꿈이 깨죠. 백마고지님께서 오늘도 역시 처음 듣는 노래 골목길에서 골목길 노래에서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워리워리, 새부리깡, 허리케인, 담벼락, 바둑이와 돌돌이. 이게 여성의 이름을 기다린다라는 노래인가 하셨는데요. 그냥 기다리다 심심하니까. 그쵸? 기다리다가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님은 언제 올까 이게 또 궁금해하다가 막 걷기도 하다가 춤도 추다가 막 노래도 불러보다가 정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세보는 거죠. 얼마나 심심하면 그러겠어요. 개그맨님께서 개그맨도 좀 초대해주세요. 개그맨 전유성님 초대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저희 또 개그우먼 정지민, 정선아님께서 목요일날 함께 하시니까요. 응답하라 2050에서 함께 하시니까 또 그쪽에서 또 개그우먼들의 입담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그분들도 아주 장난 아닙니다. 배부르주아님께서 오늘 게스트가 공감독님보다 잘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흑흑흑 하면서 공감독님 팬클럽 회장으로서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은 좀 달라요. 한 분이 흑발냉미남이라면 이번 공기영 감독님이 좀 흑발냉미남? 약간 차가운 이미지? 좀 이지적인 이런 느낌이라면 오늘 게스트분은 부드럽고 샤방샤방 소위 말하는 금발 온미남형.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하나 미소가 가득하고 인지하신 그런 분입니다. 게스트 스포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희는 노래 또 두 곡 듣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린다 아니라 계속 이제 인사. 네. 끝내는 거 아닙니다. 네. 계속 이제 출첵 인사를 드릴 거예요. 치즈 스테레오의 파티에는 언제나 마지막 노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용필의 비련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조용필의 비련 그리고 앞서서 치즈 스테레오의 파티에는 언제나 마지막 노래가 필요하다. 듣고 왔습니다. 또 꼬부기 아빠님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들으니 노래가 무지하게 처절하게 들리네요. 역시 용필이 할배 대단하십니다요. 라고 하셨어요. 엄청나죠 진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어떤 그런 수많은 업적과 그 행보들을 달성하고 계신 중입니다. 제가 오늘 또 참 우연치 않게 이분의 그 특집 기사가 있는 잡지를 읽었는데요. 거의 잡지의 절반 정도를 이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진짜 할 말도 많고 얽힌 사람들과 이야기들도 많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언감생심 그냥 대단하다로 넘기고 저는 또 저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익님께서 덕원님, 성재PD님 그리고 보편님들 안녕하시죠? 이곳은 썸머타임즈가 끝나서 본방 시간이 새벽 3시에서 5시네요. 그럼 또 시간이 더 당겨진 건가요? 매일은 어렵더라도 잠이 떠난 날은 출석하렵니다 하셨어요. 야, 이 정도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기보다는 잠이 많이 안 올 때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네요. 이게 잠을 늦게 자도 잠을 들 시간이고 일찍 일어나도 너무 일찍 일은 좀 그런 시간이라서 쉽지 않으실 텐데 또 항상 생방으로 청취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도 항상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해외에서 또 이렇게 출첵해 주시니까 저희도 더욱더 힘이 납니다. SR님께서 출첵합니다 하고 담백한 한마디 또 던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많은 저희 보편 식구들께서 서로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디도 익숙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뉴페이스를 환영합니다. 뉴페이스 항상 또 함께하고 싶어요. 물론 또 함께한 그 식구들은 또 여전하죠. 이 절묘한 밀당, 이 밸런스 이거야말로 또 DJ가 또 같이 해야 될 덕목인데 전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퍼주기, 이 마음을 그냥 온전히 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오시는 대로 또 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가시는 대로 옛 추억 떠올리면서 한동안 안 오시는 분들 그리워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또 마음도 다잡는 또 그런 DJ 또 그런 PD가 있는 방송입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고요. 게시판 광고 한번 할까요? 저희 보편넷 저희 전용 게시판이 있습니다. 주소창에 BOPYUN 보편.net NET 치시면요. 저희 보편적인 노래 게시판으로 뿅 들어옵니다. 요일별 코너에 대한 어떤 그런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화요일은 시의 발견, 여러분이 좋은 시, 또 만들어주신 시, 직접 지은 시도 좋습니다. 올려주시는 공간이고요. 수요일 좋아서는 우쿨렐레였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이제 끝났네요.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지 또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리운 준호쌤. 목요일은 응답하라 2050. 또 우리 주제에 맞춰서 두 분의 미녀 개그우먼 정설아님 또 정지민님과 함께하는 또 이제 추억 이야기, 테마 이야기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미시스터즈와 함께하는 미미시스터즈의 내 건데 어떤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곡 게시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벤트 게시판은 이벤트 당첨이나 주소 남기기 위한 게시판이고요. 신청곡 게시판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자주 틀어주는 바로 그런 게시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소개 한번 쫙 드려봤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저희는 2부에서 오늘 영화인디유 공기영 감독님과 또 한 분의 신비의 게스트와 함께 할 텐데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곧 넘어갈 테니까요. 저희 계신 분을 공개합니다. 바로 얼음강, 영화 얼음강 연출하신 민용근 감독님입니다. 저랑은 또 영화 해화동에서 인연이 있었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개봉한 어떤 시선이라는 옴니버스 영화에서 이분께서 얼음강이라는 단편을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물론 제가 사모하는 공기영 감독님도 있지만 제가 또 처음으로 영화 감독님과 인연을 맺고 또 뵙던 분이라 또 남다르더라고요. 또 이분도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또 훌륭하시고요.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잠시 후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이게 정말 그 영화계와 음악계를 그 가로지르는 훈남들의 대폭발 빅뱅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빅뱅? 와, 저희 PD님이 이런 거에 원래 반응 안 하시거든요. 되게 뭐예요? 이런 표정인데 이번만은
투 썸점, 두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인정하셨어요. 소녀님께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거 인정의 메시지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인디유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김윤아가 부릅니다. 봄날은 간다. 그리고 드라마에 또 삽입돼서 또 다시금 화제가 되는 곡인데 원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영화 인디유. 영화 UFO의 공경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인디유.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시고 또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함께 계신 분은요, 영화 해화동 감독이시기도 하고요. 얼마 전 개봉한 어떤 시선의 얼음강 또 연출하신 민용근 감독님이 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네. 인연이 좀 있으시죠? 구면이죠. 네. 네. 어떤 인연인지 좀 소개를. 네. 감독님 영화였던 해화동에 또 저희 밴드 노래가 삽입이 돼서 또 그 관계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은 교류를 나누기도 했죠. 네. 자, 밥도 먹고. 네, 그 맛있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밥. 네. 근데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그 근처로 이사 가가지고, 나중에 가보려고요, 네. 그리고 그때 밥 먹고 나중에 개봉하고 나서도 한번 GV도 같이 그쵸. 한번 했었죠. GV 때 이제, 영화를 관람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지배했는데 아무도 의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뭐 영화 한번 보려나 보다. 벌써 또 두 번째 영화로. 저는 이제, 그 뒤로 가끔 뵐 때마다, 네. 이제 차기작을, 어떤 거, 궁금하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차기작 이제 나왔어요. 중간에 단편 작업을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래요? 네. 원나잇 스탠드라는 원나잇 스탠드가 해화동 전에 만들었던 작품이고. 그래요? 네. 네. 개봉도. 네, 개봉도 그 전에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2009년에 이제 원나잇 스탠드 만들고, 예. 2010년 봄에 개봉했고, 그해 가을에 해화동에 부산영화제 갔었고, 순서가 그렇게. 그렇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개봉 같은 연도에 하신 건 맞죠? 원나잇 스탠드가 조금 일찍 하고. 그쵸. 근데 개봉을 해화동은 이제, 첫 공개는 2010년에 했는데, 네. 2011년 2월에 개봉을 했어요. 아무튼 감독님 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 네. 네. 사석에도 많이 뵀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에 오신다는 게 저 항상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라디오 진행하면서 라디오 진행하게 됐으니까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부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좀 부르세요라고 막 PD님께서 뭐 동료 밴드 좀 부르세요 하는데 막 그게 더 긴장돼가지고 사실 좀 제가 친한 사람들을 잘 못 불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더 긴장되고 왠지 옷도 좀 더 셔츠 같은 거 입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저는 다른 게스트분들 오시면 좀 네. 약간 이제 좀 기분이 조금 이제 흥분 상태가 되는데 약간 긴장하게 되는데 네. 민 감독님은 뵈면 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질까요? 이게 대표적인 그 영화계 젊은 훈남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젊진 않아요, 근데. 아니, 그게 상당히, 그 젊다는 거 기준이, 네.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동안으로 정리하죠, 동안으로. 알겠습니다. 영화계 동안 미남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민 감독님은 정말 소년 같으세요. 항상. 맞아요, 예, 네. 볼 때마다. 근데 보통, 이제, 영화가 감독을 많이 담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UFO가. 근데 하여튼, 제가 아는 분 중에, 영화 제일 닮은 분이, 민용 감독님이 아닐까. 동의하시나요? 그냥 민망합니다. 네. 정말 소년 같으세요.
그래서 저도 올라오면서 막 셔츠도 입고, 평소 같으면 이제 두 분, 이렇게 이제 공감독님이랑 진행할 때는, 제가 좀 편하게 입고 와도, 왜 두 명 있으면 개성이잖아요. 좀 댄디가이가 있으면 약간 좀, 뭐랄까 좀 털털한 사람도 있는 건데, 이 세 사람이 모이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오면, 왠지 저만 좀, 꾸질한 것 같은 느낌 들까봐. 신경 써서 입고 오신 거군요. 신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랄까, 좀, 급한 와중에도, 단추도 잠그고. 단추를 잠글 수 있는 옷으로, 네. 늘어나지 않고, 고무줄이 아닌 옷으로, 네. 입고 왔는데. 네. 저 원래 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좀 이상한 애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반듯한 이미지로 이렇게 몰려고 하지 않으시면. 오늘 그거를. 저도 그래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감독님 만나고 나서, 공감독님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발굴해 주시는 분이시네요. 아니, 제가 발굴한 건 아닌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막 발현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야한 얘기. 아까 말씀드린 원나잇 스탠드 혹시 안 보셨으면. 네. 한 보시면 저의 변태성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분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 알게 됐죠. 저는 좀 짜투리 같은 거긴 하지만, 저번에 영화 얘기할 때, 헤어동 얘기했을 때, 얘기하면서 손톱 영화 속에 나온 손톱 모아놓은 게 있는데, 감독님 본인 손톱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인상과는 다르게 좀 집착하는 그런 느낌, 뭔가 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창작자 특유의 그런, 집착한 그런 느낌이, 끈질김 같은 게 그래도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영화라는 거겠죠? 한번 보시면, 쉽게 잠드실 수 없는. 후끈해지나요?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사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영화 얘기를 간략하게 공감독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떤 시선이란 제목의 영화고요. 네. 감독님은 총 4분입니다. 박정범, 이상철, 신하가,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민영근 감독님 이렇게 4분인데, 이렇게 감독님이 많은 이유는 이 영화는 이제 단편 3편을 모아서 만든 이제 옴니버스 장편이라고 네. 하는데, 단편 3편이 모여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편은 박정범 감독님이 연출하신 두한에게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철웅이라는 이제 중학생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짝이 지체 장애가 있는 이제 두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이 두 친구는 두한에게 이제 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한데, 그 말하는 거를 이 철웅이라는 친구가 참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통역하는 이제 느낌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 했다 이제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철웅이라는 친구는 집안이 좀 가난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두한이라는 친구는 좀 집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철웅이라는 친구가 두한의 집에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좀 부러워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좀 철웅이라는 아이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의 우정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성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편은 이상철 신하가 감독님이 연출하신 봉구는 배달 중이라는 제목의 단편이고요. 네. 이 단편은 이제 주인공이 봉구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이제 노인 남자 할아버지고요. 네. 이분은 실버 택배로 이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지하철 택배 같은 거 하시는 그렇죠.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맞아요. 이제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택배를 하던 도중에 길에서 6살 꼬마가 방치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유치원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버스에서 이 친구를 태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친구를 어린이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유괴범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어떤 소동 같은 것들을 그린 영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네. 소개해드릴 영화가
민용훈 감독님의 얼음강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감독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앞에 너무 조리 있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얼음강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네. 대한 이야기고 입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어떤 청년, 네. 21살, 20살 정도 청년과 그리고 그 엄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대하기 한 3일간의 입대하기 전 3일간의 얘기고 이렇게 병역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 종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한 2001년부터 그 최초로 이제 비종교적인 이유로 평화적인 네. 오태양 씨가 그때 처음으로 병역 거부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각자의 신념과 평화주의적인 신념, 뭐 반군사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거부하시는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의 병역 거부자 중에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는 일단은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시고 그리고 오태양 씨가 병역 거부를 하시기 전에 거의 한국 전쟁 때부터 유신 시대를 거쳐서 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병역 거부의 역사를 계속 감내해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영화에 나오는 선재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청년과 그리고 그 청년 그 막내 아들만은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엄마 둘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병역 거부하면 사실 좀 뭐랄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더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좀 평화적인 이유가 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교적인 이유가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길고 훨씬 더 건수도 많은데 비해서 더 드러나지 않은 거를 또 다뤄주신 게 아닌가. 증인분들이 이렇게 현실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일단은 본인이 종교인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항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감내만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감옥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뭐 법적인 투쟁들은 이제 계속 하긴 하지만 뭐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한다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좀 그런 거에 좀 저도 뭐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좀 뭐랄까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 좀 애매한 부분 네.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이러면은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혹은 누군 군대 가고 싶어서 가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뭔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각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인 네. 거거든요. 신념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대의 경우로 본인의 양심에 의거해서 나는 군대에 가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 라는 것도 양심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네. 양심인 거고. 그러니까 각자 뭐 우리나라 전 인류가 뭐 60억 명이라고 하면 네. 60억 개의 양심이 각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방향이나 모습은 다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양심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각자 존중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국민의 의문인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교적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심한 분들은 이제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뭐 욕을 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점점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예전엔 더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근데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오해였었고 두 번째 네. 오해는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 의무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군대 가서 그렇게 국민의 의무를 하는데 총을 못 잡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안 할 것이냐 네.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원하는 거는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하겠다. 기간이 더 길어도 상관없다. 뭐 3년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식의 국민의 의무. 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제로 도입을 하려고 네. 구체적인 안도 마련을 했어요. 아. 그래서 뭐 3년의 기간 동안 뭐 소록도에 가서 낙도봉사라든가 한센병원에 가서 이제 한다거나 뭐 치매 노인분들을 위한 병원에 가서 3년 동안 네. 한다거나 뭐 장애우들 돕는 일을 한다거나 네. 또 위험한 어떤 소방 업무를 맡긴다거나 네.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이 다 되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문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소방 의무대라고 하나요? 그 의무소방대. 맞나요? 그것도 이제 없어진다고 저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총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그 군역을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문제는 코이카 뭐냐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기초군사훈련이 뭘 하든 간에 4주간 그렇죠. 받아야 되죠. 처음에 그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네. 뭐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도 왜 맞아요. 네. 구기소년 하면은 면제를 해주는데 면제지만 어쨌든 네.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을 또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라는 거죠. 이 병영국가에서. 뭐 네. 취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사시에 뭐 그 누구죠? 요즘에는 방위가 아니라 그 공익이라고 하죠. 네. 공익들도 이제 들어가면 기초훈련 네, 기초훈련 다 받죠. 받게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사실 4주 동안에 뭐 매일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네. 사격훈련이라는 게 아주 제한된 며칠 동안만 하는 건데 네. 그 며칠 동안 이제 그게 안 돼서 이런 분들을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게 좀 비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랄까 그런 좀 민간 영역에서 일한다는 것, 뭐 이제 대체로 복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군대와는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랄까 명령 체계 아래에 있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마음대로 방만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공익 근무하던 뭐 네. 유명인들이라든가 뭐 고위층 그렇죠. 뭐 연예인들 자제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근무 태만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쵸. 이런 게 이런 쪽으로 전가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엉뚱하게 뭐 일부 고위층의 어떤 병역 기피 네. 혹은 뭐 연예인의 그 특혜 네. 이런 부분이 병역 거부자들의 문제랑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그쵸. 이거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분위기가 사실 맞아요. 거부와 기피는 분명히 다른데 그렇죠.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알면서도 또 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네.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인권적인 감수성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사회 자체에 좀 약간 뭐랄까 좀 폭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강 그렇다면 얼음강이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어째서 제목이 얼음강이 되었을까요? 영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 청년 선재가 네. 이렇게 얼어 있는 강 앞에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한 두 네. 부분 정도 나오는데, 그건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약간 잘 안 풀리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제 집이 성산동이다 보니까. 네. 좋은 동네 사시네요. 네. 그쵸, 같은. 네. 네. 성산대교에 겨울에 나갔었어요. 네. 답답하니까. 네. 근데 그때 막 눈도 되게 많이 왔었고, 날도 되게 추워가지고, 네. 강이 완전히 꽁꽁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산하죠. 네. 그래서 거기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렇게 막 거대한 어떤 얼음강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순간 느낌이 갑자기 선재 마음이 뭔가 딱 온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으로. 되게 쓸쓸하겠다 선재가.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뭐 혼자서 이렇게 감내하고 실천하고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집단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쵸. 근데 선재가 갖고 있는 마음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인데 이해받기는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렇죠. 사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이해를 거부당하는 어떤 네.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선재랑 엄마를 둘러싼 그 사회 분위기 얼음강 자체가 네. 엄마와 선재를 둘러싼 세상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차갑고 절대 깨질 것 같지 않고 네. 약간 그런 데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이제 바로 와가지고 시나리오를 고쳤죠. 그래서 제목도 처음에 배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배웅하는 약간 역설적인 의미로. 네. 약간 제목이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도 있기도 해서 좀 고민하던 차에 그때 한강을 갔다 온 이후로 이제 장면과 제목을 다 고친 거죠.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게 아마 우리가 그 뭐 병역 거부와 이런 뭐 양심적 병역 거부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본 다음에 제목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배움 같은 게 나오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얼음강이 못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얼음강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감성적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해화동 할 때도 관객분 제목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맞아요.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또 얘기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분이 얼음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위에는 얼어 있는데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이게 언젠가 녹을 거고 약간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역시 이게 제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치. 그룹 이름이 중요하듯이. 네. 좋은 제목으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제. 어이구, 만선이네. 알겠습니다. 한강, 성산대교 앞에서. 네. 근데 실제 촬영은 국회의사당 뒤쪽에서 했죠. 그쪽이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그 당시 성산대교의 한강이 너무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날이 풀려가지고. 언강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이제 좀 교묘하게도 또 국회 뒤쪽이어서 뭔가 좀 상징하는 게 있네요. 영화에는 국회가 나오진 않지만 압박하는 어떤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되게 은강한 압박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실제로 이제 강이 좀 많이 얼어야지 그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지난 겨울에 뭐 몇 년 만에 막 한파가 막 닥쳤다고 할 때 맞아요. 속으로 미소 지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 쓸 때 한파가 닥쳤어요. 초겨울에. 아주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촬영 시기가 딱 되니까 날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찍었던 것도 딱 하루 반짝 추위가 찾아왔었어요. 다행이네요. 기적처럼. 그 전날 밤샘 촬영을 하고 강을 막 그 다음날 찾아 헤매고 어떻게 되게 우연히 이 지역만 여기 영화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묘한 분위기로 얼어 있었어요. 땅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서 급하게 도둑 촬영을 하고 했는데 11시가 되니까 강이 딱 녹더라고요.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좀 좋은 징조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얼어있던 강이 이제 곧 녹을 거다라는 그런 좋은 신호. 그러네요. 네.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서는 마술과 같은 순간이라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걸 수도 있고요. 다음 집에 하실 때 또 이거를 해가지고 얘기하셔갖고 곧 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좀 암담하긴 해요. 지금 사회 분위기도 점점 보수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요새는 또 뭔가 어떤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좀 더 뭐랄까 예전보다 공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게다가 이 군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군대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나온 것 같은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를 네.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고하고 단단할수록 사실 이런 식의 예외나 예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논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되게 명백하고 누구나 하고 이를테면 뭐 영국에서 약간 전시성도 있겠지만 뭐죠 귀족들, 뭐 왕족들이 군대에 가서 참전하고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진 어떤 그런 사회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병역 거부자들의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분단 국가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뭐 병역 기피자들 고위층에 대한 그런 사회 문제가 네.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개인에 있어서는 정말 그쵸. 네, 개인의 전실 신념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지킨다는 것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신념 자체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통독 되기 전에 네.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서독에서는 이미 헌법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줬어요. 네. 법적으로.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와중에 1만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랜 어떤 논의들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정착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게 이미 정착이 됐고 특히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도 그런가요?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뭐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4년형을 구형을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1년 6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더 엄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정치가 한 분이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됐었고 네.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체복무제가 기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다. 뭐 혹은 너도 나도 여호와 증인이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우려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방부에서도 네. 이 인력들을 대체복무제로 이렇게 뺏기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군대 내 복지를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 내 복지도 사실 향상이 되고. 그렇죠, 그래야죠. 그리고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분들은 사회 어떤 복지 시스템에서 되게 큰 기여를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제 점점 노령화도 좀 가속화되고. 그쵸. 어떤 뭐랄까요, 케어라든가, 네. 아니면 의료 쪽이라든가, 뭐 긴급 이런 쪽이. 특히 또 최근에 그런 것들도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소방 네. 하시는 분들 이제 소방 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소방관입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네. 근무와 처우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인력으로도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건 대체복무제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일종의 군대 안 갔으니까 이런 징벌을 받아라, 험한 일을 해라라는 어떤 징벌적인 의미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선택지로서. 그렇죠. 네. 대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군대 기간보다 훨씬 많은 33개월을 부여했다가 그게 지금은 거의 군대 복무 기간과 같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네. 그만큼 이제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그쵸. 대의를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한 게 아니다. 네. 네. 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네. 모두 알게 되니까. 네. 사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무 기간 동안 총 안 쏘시고 제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꿈의 보직들도, 보직. 예, 보직들도 굉장히 다양한 보직들이 있고 군인이라고 해서 꼭 뭔가 야전에 나가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아닌 군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단순히 이제 군대에 가면은 안 편한 거고 사회에 있으면 편한 거고 이런 인식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좀 관심이 좀 많은 분야이긴 했거든요. 근데 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쉽게들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예. 그쵸. 저는 그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전 생각한다 그러나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 그저 캐스팅 했을 때, 캐스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영화가 이제 병역 거부 사안도 있고, 또 종교적인 사안도 있어서, 네. 뭐 종교적인 이유로 캐스팅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아, 정말요? 기독교 신자. 그쵸. 뭐 우리나라 주류 기독교에서는 영화의 증인분들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어떤 선입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참.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 네, 제가 100만 안티를 양성할 것 같아서. 네. 또 똑같이 이제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떤 배우분하고 만났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잘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 병역 거부에 대해서 잘. 네. 그래가지고, 그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한번 이제 만났어요.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고생했던 얘기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막, 압박들이 막 있잖아요. 네. 낯선 공간에서 집단화돼가지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기 쉽지 않겠군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실 병역 거부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과거가 떠오르고 각자 다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쵸. 자유롭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왜곡돼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이거랑과 구별이 되지 않고 네. 표현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캐스팅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막상 캐스팅된 배우분의 면면을 봤을 때 되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되게 잘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제 어머니와 이제 선재라는 청년인데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해화동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유연석 씨 어머니로 나오셨던. 네. 되게 좀 짧게 나오셨지만. 네, 맞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미지랑은 조금 저희 어떤 시선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래원 선배님이시거든요. 연극 쪽에서는 좀 유명하시고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려 계셨어요. 지식이 좀 많으셨고. 네. 그리고 마침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작년에 아드님을 군대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물론 영화의 설정이랑은 다르긴 하지만 뭔가 아들, 또래의 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로서는 되게 행운이었었던 것 같고요. 주인공 청년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쓸 때 제가 떠올렸었던 이미지랑 되게 흡사한 친구였어요. 오디션 때 만났는데 나이도 어리고 이 영화 찍을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연기도 처음이었고. 그럼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는 배우인가요? 이거 할 때 소속사의 연기 연습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었고 찍을 때 이름은 김동현이었는데 이제 영화 찍고 그 후에 이제 소속사에서 발탁을 해서 공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명. 네. 근데 이 친구는 성품 자체가 되게 선해요. 그 말하는 것도 뭔가 자기 주장을 막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영화 속에 있는 선재랑 되게 닮아 있는 친구. 혼자 사귀는 그런 느낌. 혼자 사귀는. 근데 그런데 이제 살아온 환경 자체는 많이 다르니까 그런 어떤 그 나이 또래의 어떤 밝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셨어요. 좀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첫 오디션 때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시다.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좋은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만났는데 부모님이 이해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인데 그 종교의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교리의 종교를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각자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부모님도 선뜻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보편화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좀 그러지 않고 좀 편협한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건 캐스팅을 항상 잘 하신다고 평가를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캐스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그 캐스팅 해주시는 매니저분이 계세요. 캐스팅 매니저라는 네. 그 스텝 일을 하시는 분이 해화동 할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렇게 그 오디션을 볼 인원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 중에 어떤 분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혹은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 추천해준 배우들 그리고 혹은 저희 영화에 연주로 나오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 젊은 여자 배우 박주희 씨인데 주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단편 영화에서 보고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만난 분이고 굉장히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제 밥 숟가락 얻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는 거는 결국 감독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이제 감독님 영화들에 이제 나왔던 배우들을 보면 뭔가 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뭐 선별하시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 약간 그때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 아무래도 시나리오에 쓴 인물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표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혹은 드러내고 싶은 감정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얼굴 자체가 그 무표정 속에서 많은 표정을 담고 있는 친구라던가 얼굴 자체가 좀 덜 표현적인 사람들을 좀 선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걸로 해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숨은 감정들을 사람들도 짐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나름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비밀이 있었군요. 직접 쓰시는 그 작품과 되게 잘 맞게 보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 저도 벤치마킹을 해서. 공 감독님은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셔가지고 저희 같은 배우 한번. 저 이제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나잇 스탠드라는 이제 단편에 나왔던 배우를 사실은 제가 그 배우가 이제 그 제 장편에 주연을 했었는데 그 오디션을 이제 보러 왔었어요. 이제 왔는데 이 친구 성격이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걸 아는데 뭐가 이렇게 이 친구가 아주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왔는데 보통은 이제 오디션을 오는 배우들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막 열에 막 차 있고 막 내가 이거 다 씹어 먹겠다 이런 이제 열에 이제 근데 너무 그런 열정이 넘치니까 정작 봐야 될 이제 감독 본인이 보고 싶은 면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어요. 시나리오 읽어는 봤는데 이제 뭐 리딩 연습을 한다고는 안 해와서 제가 뭐 어디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물어봤더니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뭐 하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친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해서 이제 잠깐 이제 밀어놨었어요. 근데 워낙 뭐 잘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뭐 마스크도 되게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그냥 이 친구 긴가민가 했었는데 제가 그날 그 이제 감독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죠. 이 친구가 그 스크린에서는 뭔가 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연락해라.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었죠. 재미있는 비화네요. 그러고 보면 또 감독님들끼리는 또 배우들 이야기도 공유하시고 그런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배우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뒷담화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 듣고 오셨습니다. 또 저는 이용훈 감독님 영화에서 또 이 인연을 맺은 곡 중에 하나죠. 뮤직비디오. 이제 발매? 저희랑 좀 다르군요, 용어가.
개봉. 네. 습관적으로 좀 발매가 먼저 나와서. 그게 영어로는 표현이 똑같은 거 아시죠? 릴리즈. 맞아요. 네. 재밌네요. 네. 아무튼 그때 이제, 개봉 때 이제, 뭐랄까, 홍보 트레일러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또 많은 곳에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 그때 2집 중에. 맞아요. 몇 곡을 이제 고르라고 그 선택권이 저한테 있었어요. 네. 몇 곡이 이제 후보로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홍보사 직원하고 이제 피디님하고 고르다가 네. 제가 울지 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번 하죠.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뭐 제가 이런 곡들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어쨌든 영상이 감독님 영화니까 거기에 제일 맞을 것 같은 걸로 골라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맞았고 미녀 여배우가 그거죠, 그거. 그거 이제 뭐지? 스쿠터 타고 달리는 그 모습이 딱 인상적으로 남아서 역시 뮤직비디오에는 여성 예쁜 여자가 나야 되는구나. 아이고 제가 주연한 영화래 비디오가 아닌데 주연하고 싶으신가 봐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나름대로 뭐 의도한 바를 다 하긴 했는데 영 씩씩한 이유는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노래도 들어봤고요. 참 재밌는 게 어떤 시선이 그 시선 시리즈라고 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시리즈죠. 네, 시리즈. 네. 내용을 들으시면서 네. 내용들이 뭔가 좀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어떤 시선이라는 영화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벌써 6번째. 총 10번째고요. 중간에 뭐 장편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제작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3편의 이제 단편들이 모이게 된 거고요. 네. 그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그 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10년 전에 6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맞아요. 그게 제일 처음이었군요. 그쵸. 네. 그때 막 그 박찬욱 감독님도 계셨고, 임순례 감독님, 박진표 감독님 이래가지고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뭐 5개의 시선, 뭐 여러 가지 시선 시리즈가 나온 거죠. 네. 그 작년에는 옴니버스가 아니라 이제 장편 영화로 범죄소년. 이정현 씨랑 서영주 씨랑 나왔던 범죄소년이 만들어졌었고, 올해는 다시 옴니버스로 돌아와가지고 어떤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그 감독 선정하는 위원회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뭐 이런 감독님들과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이 들어왔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의 영화였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영화 만들게 해준다니까. 감독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작비를 주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다른 시나리오를 그 장편을 준비 중이었는데 잠깐 멈추고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뭔가 좀 관에서 좀 주도하는 영화에서 좀 살짝 분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그치 원하는 방향을 좀 막 노골적으로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과정에서 좀 만드는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던가. 근데 그런 거는 없으셨죠?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화를 만드신 기간이 지금 10년째인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노하우가 쌓이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창작자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는 않아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 영화 자체가 너무 계몽적이거나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 자연스러운 인물, 그러니까 그냥 그 영화가 먼저인 거죠. 주제보다. 이게 진짜인데.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 그 안에서 뭐 어떤 인권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영화가 사실 따져보면 인권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영화들이
어떤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참여할 때 뭐 어떤 인권 영화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거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후에 병역 거부라는 주제를 선택하면서는 조금 부담감이 스스로 느껴지긴 했지만 오히려 좀 주제가 직접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 주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영화를 그냥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이랬다가 주제를 정하고 나서는 스스로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좀 괴로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잘 풀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겉은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문제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교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아주 그런 점들을 굉장히 이제 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잘 피해 가고 있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이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는 저런 거랑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안 가지실 수 있으실 만큼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야기의 중심은 어떤 물론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얘기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엄마와 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과 위에 있는 두 아들을 감옥에 보낸 엄마가 막내만큼은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엄마죠. 그런 엄마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굽히고 싶지 않은 아들의 그런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 영화를 좀 잘 감상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좀 간단히 궁금한 게 있다면, 주인공의 로맨스는 얼마나 나오는지. 주인공의 로맨스는 뭔가, 이제 싹을 틔울 쯤에 뭔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주인공 선재가 일하는 곳이 카센터예요. 네. 그리고 카센터 사장의 딸이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아빠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선재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트라이를 하죠. 선물도 약간 도도한 척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선재의 집 주소를 찾아가서 엄마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이렇게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여자친구 연주는 선재가 어떤 친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성실하고 훤칠하게 좀 잘생긴 어떤 친구.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친구가 병역 거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선이 약간 왜곡되게 보는 어떤 여와의 증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 정말로 이 친구는 군대 대신 감옥을 가려고 하는 걸까?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약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역 거부자들을 볼 때 기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주 같은 캐릭터는 그냥 선재라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상황에 있구나라는 거를 어떤 선입견 없이 봐주는 역할. 그러니까 로맨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여주인공이 있어서 로맨스 하면서 좀 기대했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말씀하시는 이 주인공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입장이 바뀌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면서 또 우리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인물들을.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병역 거부에 대한 얘기다, 혹은 어떤 소수 종교 여와 증인들에 대한 얘기다, 이런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영화 보실 때처럼 어떤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 이런 걸로 처음부터 봐주시면 그걸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해지는 부분도 계시고. 마치 우리 주변의 어떤 친구, 동생을 보는 그런 느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처음에 병역 거부자를 보고
굉장히 낯선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들을 약간 타자화시키고 낯선 사람처럼 보는 그 시선 자체가 약간 바뀌었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어떤 시선, 어떻게 보면 그 제목처럼 진짜 그 약간 조금 왜곡되거나 혹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입견을 찬 시선이 좀 뭐랄까 이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을 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목들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오늘도 또 민용 감독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영화 어떤 시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얼음강 이야기 위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도 여전히 상영 중이죠? 네, 지금 상영 중이고요.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요. 절찬리. 저 소식 들었어요. 주말에 바로 첫 주에 6천? 네, 좀 며칠만 있으면 10,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방금 공 감독님의 그 표정. 이게 이 독립영화로서 꿈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네. 차기작에서 우리 가는 거. 예. 네. 제가 차기작에서 네. 곡을 하나 쓰기로 말씀을 나눠가지고. 저도 다음 민감님도 불러주세요. 그럼요. 제가 가장 정말 가깝게 지내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영화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이어서. 이 두 분이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뭐랄까요. 첫인상부터 되게 좋은 인상으로 만났던 분들이고, 항상. 되게 다들, 점잖으시고, 훈훈하시고. 훈훈함 속에 변태기도 있고. 그 공통점 코드가, 네. 다음에 만나면 2부 순서를 마련해서 변태기에 대해서 어느 편으로, 네. 그런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셋이 얼굴 빨개지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싶어요. 예, 네. 좋습니다. 진짜 다음 차기작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잠깐 이 영화 때문에 중단했었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른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감독님도 빨리 만들고 싶죠. 네. 돈 투자를 받아야 이제. 되게 지금 방금 말투가 감독님 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짜증면 빨리 좀 불러주세요. 정말 왜냐하면 이 팬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좀 재촉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분을 양쪽에 업고 제가 이제 영화음악계로 진출을 환영합니다. 네, 좋죠.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도 나눴고요. 영화 얘기도 나눴는데 지금도 절찬리 상영 중인 어떤 시선, 또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감독님이 네 분이시잖아요. 세 팀에 네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일정도 되게 푸짐한 것 같아요. 다른 영화보다 더 푸짐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포털에 이제 저희 영화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GV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 GV를 하거든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도 매번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 자체로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본 후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스트를 골라먹는 재미처럼 골라보는 어떤 GV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윤도근의 보편적인 노래도 이제 마지막 인사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은 카멜이 부른 거죠. 팀 이름이죠. 카멜의 Long Goodbyes 듣고요.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